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은 풍부한 이야기의 보고라고 불리는 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특화 콘텐츠를 살펴보고 관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경북 지역의 대표 콘텐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많죠. 네. 지금 안동은 뭐 어쨌든 안동 간고등 이 스토리에 웹툰이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안동에 그러면 이제 뭐 안동을 홍보하는 어떻게 좀 문학의 한 아우리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이제 네. 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제 TV 시리즈도 있고요. 이제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엄마 까투리와 관련돼서의 이 콘텐츠는 뭐 네. 너무나 지금 유명해져 있고. 네. 근데 엄마 까투리는 뭐 지금 이제 많이 아시긴 하지만 뭐 오늘 같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안동 출신 또 안동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제 또 고인이 되셨는데 네. 아동문학 작가 권정생 선생이 쓰신 네. 이 엄마 까투리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화가 김세연 선생이 이제 동화화 시킨 건데 어쨌든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네. 눈것만 해도 어쨌든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이제 콘텐츠였던 이제 안동의 두 가지. 네. 그 외에 또 많아요. 이 경북 영덕경우는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를 이제 수호하는 이제 바다 수호. 그게 로봇을 기다리면 수호 로봇에서 그 로봇의 캐릭터가 이제 호버터입니다. 수호 바다의 수호신과 같은 네. 캐릭터로 이제 해서 거기에 로봇을 결합해서 호버트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토리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개발이 되어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어떤 그 해상 해난 사고가 일어나면 그걸 구조하는 구조대의 스토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구조 활동을 하면서의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 또는 사랑 이런 주제를 몇 개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네. 이런 것 또한 이제 상당한 콘텐츠죠. 자, 이런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이거 말고도 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콘텐츠와 관련되는 것이 경북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이제 경북도 산하 기관이 있죠. 지금은 이제 곧 경북 문화재단과 이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집니다만 어쨌든 경북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출범을 해서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좀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은 그야말로 문화 콘텐츠 또는 뭐 문화 산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콘텐츠 산업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죠. 그 이전에는. 뭐 2010년 정도 이전에는.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이제 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창업을 통해서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상품화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돼서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 좀 통계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2016년도의 문화 콘텐츠 산업 통계, 이 전국적 통계를 보면은 이 콘텐츠와 관련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그 관여하는 사업체 숫자, 네.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회사 숫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는 인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네. 여러 가지 전체로 봤을 때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상북도 그래도 전국에서 7위 정도를 마크하는 정도로 네.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23개 시군 각각이 1시군마다 1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자. 킬러 콘텐츠를 정말 먹힐 만한. 네. 그 지역하면 A라고 하면 A 도시라고 하면 A 도시는 바로 떠오르는 네. 그런 그 킬러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 여기에 청년들 일자리와 이제 창업 생태계를 연결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금 뭐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북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엄마 까투리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잠깐 얘기하신 대로 이 엄마 까투리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엄마 까투리는 뭐 이미 꽤 지금 수년 전이죠. 네. 그 엄마 까투리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TV 시리즈가 있고, 그 TV 시리즈는 보자 한 5억 정도의 라이센싱 로열티가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단편 애니메이션. 네.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벌써 뭐 한 10여 년, 2011년 정도 시점에
해외 6개국 정도에 수출이 되어서 판권이 수출됐죠. 네. 이러한 그 변화는 또 왜 있었냐면 그 중간에 처음에 엄마 까투리가 나왔을 때 엄마 까투리의 사연이 굉장히 슬퍼요. 그 엄마와 네 자매가 네. 살아가는 이런 네 남매의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스토리도 슬픈 데다가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TV 시리즈 나왔을 때에 네. 그 색상이라든지 또 우리 화질로 보는 이 화면으로 보는 네. 컬러 TV로 봤을 때에 네. 이 색감 자체가 좀 어두침침하고 또 스토리도 슬픈 데다가 그런데 너무 그러면은 또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좀 밝음과 또 좀 희망적인 게 좀 네.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좀 밝은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색감도 좀 밝게 하고 네.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조금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이 표현을 좀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변화를 좀 줬죠. 네. 그렇게 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엄마의 도움으로 성장해 나가는 네 남매의 이야기. 너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죠.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파생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이미 케이블 TV, 뭐 IPTV 등등, 그다음 VOD,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OTT라고 그러죠. 이제 OTT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네. 이런 이 동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캐릭터화되면 네. 그다음 또 나가는 것이 뭘까요? 이제 소위 말해 요즘은 굿즈라고 그러죠. 굿즈. 네. 완구 뭐 그다음에 우리 컵 등등 우리 생활용품에도 적용을 하는 네. 이런 굿즈들, 그다음에 인형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이 활발히 확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어쨌든 엄마 까투리는 이러한 그 동안의 경과를 요약할 수 있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 2017년도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했죠. 했는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뭐 하나의 결과라면 결과입니다. 네. 네, 이 상을 받은 자체로 동안의 노력들, 동안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이 다 이걸로 다 이제 다 뭐 설명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엄마 까투리 콘텐츠의 성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둘씩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메타버스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철호 도지사께서 아주 이 전폭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네.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과학 정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물론 메타버스라고 하는 과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실생활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문화관광으로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예산 자체를 이미 많이 확보를 했어요. 네. 뭐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769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시행을 하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경북이 가지고 있는 시작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수도 경북.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경북이 앞서간다. 경북이 중심에 나갔다 해서 네. 실제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이 정도 비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는 사실은 경북이 빠르긴 해요.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그렇기 위해서 이미 한 것이 뭐냐면 이미 지난 9월 달이죠. 이 메타버스 공간에 면세점을 결합해서 면세점을 구축을 해가지고 네.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우리 걸어다니는 가상 안경이라 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서 실제로 면세점 들어가는 것 같이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네. 이런 정도까지 이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도 이제 체결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와도 이제 메타버스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고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또 이런 그 시작이었냐면은 이미 지난 2월에 네. 이런 걸 하려면은 누군가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컨트롤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이미 경북도는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올 연초죠. 2월 달에 이미 메타버스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네. 또 그 자문단 안에 또 그 조직에 메타버스 정책관실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결합해서 이 소위 말하는 헤드쿼터 컨트롤 타워조차 임의가 만들어졌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는데 이미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의 이제 지휘 아래 네. 경상북도의 모든 각 실국
모든 각 실국은 그리고 경상북도 산하에 또 공공기관이 많잖아요. 이제 네. 무조건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과제를 발굴을 해라라고 이미 이제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각 시군마다 하나씩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과제를 만들어내서 같이 해나가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지금 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난주 정도죠. 이제 경북 성주에 네. 생명문화축제라고 해서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못하다가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이제 축제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연말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또 우리 연말 연초 새해맞이 이런 이제 그 정치는 행사, 타종치 행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메타버스로 구현해서 하겠다. 이제 영덕 바닷가에서 주로 해요. 이제 바닷가. 영덕 바닷가 이제 344 공원 여기서 이제 주로 행사를 하는데 네. 이런 행사조차도 이제는 앞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하겠다. 결합해서 하겠다. 네. 이런 정도로 지금 경상북도가 움직이고 오고 있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좀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네. 이렇게 경북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많죠.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네. 아주 글로벌하게 보면 이것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연평균 35% 정도 성장률이다. 네. 이건 뭐 전 세계 이와 관련된 그 전문가 집단에서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안에서만 해도 이미 2030년 정도 불과 뭐 7, 8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지나 23년에 접어드니까 네. 그러면 2030년 정도만 되어도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46조 정도의 시장 그리고 19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있고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점점 눈앞에 보여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4차 산업혁명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이 이런 산업혁명은요 사람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물과 공기 속에 살아가듯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세월 지나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었구나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1차 산업 그 전기기관차 1차 산업, 2차는 이제 전기산업, 이제 에너지 개발 뭐 이런 것이 쭉쭉 넘어오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전기 왔구나 하고 살아가고 지금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 산업 흐름이 이 정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왜 경북이 메타버스에 이렇게 집중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야말로 비대면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메타버스 바로 이제 가상 이 현실을 구상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앞으로 또 언젠가 또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네. 앞으로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코로나19 다음에 코로나20이 나올지도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 그쵸. 인류에 있어서는. 네. 세 번째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경북이 메타버스도 어쨌든 간에 콘텐츠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콘텐츠가 우리 경북이 많다. 우리나라 콘텐츠는 뭐 유네스코 콘텐츠 대구 경북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이제 경북만 해도 석굴암, 첨성대 등등 유형의 유네스코 자산부터 해서 뭐 네. 많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자 들어가는 거.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종이 있잖아요. 한지. 네. 한지도 경북 생산량이 상당합니다. 그 굉장히 질 좋은. 네. 또 그 주로 안동에 이제 그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한 플러스 한지 포함해서 5가지 한 이런 이 콘텐츠가 경북에 산재해 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소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이 이 콘텐츠가 없으면 아무리 구현하려고 해도 할 거리가 없던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경북이 이제 그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경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대학들 중에서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 또는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과 이름은 각각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이 유산과에 배출되는 인력이 한 10,000명 정도 졸업생들이 나와요 매년.
그러면 이러한 인력포를 잘 결합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북이 메타버스에 집중한 이유는 앞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지만 네 번째는 바로 인력이 뒷받침이 돼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이걸 이제 결합을 시켜주느냐의 문제죠. 이제 체계화시켜주는 문제.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쨌든 이 경북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총생산량 우리가 GDP로 표현을 하죠. 네. GDP. 근데 각 지역마다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 각 지역이 어느 정도 각각 잘 사느냐, 그거는 이제 GRDP라고 합니다. 네. 예.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라고 해서 GRDP로 R을 넣어요. 네. GRDP가 우리 경북이 사실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그리고 전국 평균의 GRDP보다 2.5배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농업 지역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쯤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어가는 이 경북 상황에서 네. 바로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뭔가의 새로운 그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집중하고 있다. 요약하면 경북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한다. 네. 라고 이제 다섯 번째 이유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북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경북도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 지적재산권 고도화 등 2개 사업, 9개 과제에 13억 2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네, 짚어주시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에 얘기한 것과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관련해서 쭉 해오다 보면 네.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고요. 개발이 돼지고 그 콘텐츠가 상품화되거나 브랜드화되거나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발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 개발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지적재산권화해야 되는 거. 특허. 특허도 안에 종류가 많죠. 네. 상표, 그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하는 거 핵심. 또 하나는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권리를 지켜나가는. 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 콘텐츠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콘텐츠 개발에 이제 12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 고도화, 지적재산권화. 네. 이제 지적재산권도 이제 그 특허 출원하는 데 비용 들고 유지 비용도 들어요. 매년 엄청 들어가요. 이런 비용도 이제 이걸 하는 그 업체 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제법 현실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보면은. 용주시의 경우는 이제 선비세상 안동은 양반이라는 이제 이 키워드를 가져가는데 네. 용주는 선비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가져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걸 이제 뭐 VR 또는 요즘 AR도 있는데 이런 네. 것을 이제 결합해서 전통 무예청 콘텐츠화 시켜 나가는 거. 그다음에 경북 고령의 경우는 이제 고령은 대가야 권역이에요. 이제 네. 고대 국가에. 그래서 이제 그 대가야 문화를 소재로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예천의 경우는 이제 그 설화, 별주구전, 네. 설화가 예천에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화 시키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개발된 콘텐츠를 지적재산권화, 다시 말해 이제 특허의 신청 그리고 유지. 요걸 이제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적재산권 고도화 사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다양한 사업들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요, 콘텐츠나 이런 스토리 산업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 첫째는 간단히 얘기하면 먹거리의 창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 이제 광역 경상북도 광역 단위의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경상북도의 안에 이제 23개의 각 시군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각 시군은 각 시군대로 먹고 살아가야 되고 도는 도대로 또 이제 그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의 이 블루오션은 뭘까? 특히 이제 우리 경북은 이제 소위 농도라고 표현을 해왔죠. 네. 농업지역, 농업도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먹거리 창출은 다시 말하면 뭔가요? 핵심적으로 고용 창출이잖아요. 네. 고용 창출에 따라가면서 그 전체적인 소위 아까 이제 GRDP 네. 그 저에게 생산 소득을 올려야 되는 네. 이런 똑같은 이유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특화 콘텐츠 현황과 향후 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